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네, 중소기업 CEO를 위한 절세 전략. 2025년 세법 개정안이 얼마 안 남았죠. 아마 7월 말 정도에 나올 건데 오늘은 이제 그 개정안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될 거 같이 공부할 거고요.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회사는 부자인데 대표인 나는 왜 가난한가? 실제로 제가 만났던 대표님 중에서 법인의 잉여금은 500억 정도 됐는데 실상 이 법인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회장님의 지분이 뭐 85% 였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 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족의 자산은 생각보다 상당히 적었습니다. 뭐 500억의 10분의 1인 50억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포인트, 법인 자금의 합법적 개인화 관련 세법 변화를 좀 체크해 볼 거고요. 올해 또 시작된 주식 양도세 2월 과세 관련해서 올 세법 개정안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세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법인의 자금 흐름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수익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각종 비용, 뭐 매입, 인건비, 경비 이런 비용을 쓰면 이제 순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 순이익을 저희가 다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제 유보를 하죠. 이렇게 이제 유보한 돈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누적이 돼서 이익 잉여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됩니다. 제가 미처분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미처 처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얘는 이제 처분이 될 거고 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0에서 최고 50%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 잉여금은 원래 누구 거냐? 당연히 주주 겁니다. 회사의 이익 중 이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게 바로 이익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뭐 배당이나 혹은 뭐 주주 거니까 주주가 이 주식을 활용해서 개인화, 그러니까 주주에게 환원이라고 봐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할 때는 방법에 따라서 세법상 이제 과세 대상인데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세금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너인 대표님들은. 자, 그러면 배당을 다 해주면 유보가 안 될 텐데 왜 유보를 하느냐? 당연히 회사가 이제 영속성을 가지려면 재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재투자 목적으로 남겨둡니다. 자, 이 남겨둔 것은 법인의 자산으로 되고요. 이 자산은 재무주 피해는 되게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내 유보금이 많을수록 법인 가치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승계를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자산 가치 상승 이콜 상속 증여세의 상속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절세는 이익 잉여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대표님들 많이 아시는 것부터 제가 순서대로 했습니다. 급여 배당 다 흔하게 알고 계신 거고 특허 양도, 퇴직금, 자기주식 양도, 뭐 이익소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인 자금 개인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 구별을 하자면 이게 급여랑 배당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급여,
그다음에 뭐 퇴직금 요런 것들은 경영자로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배당이나 뭐 자사주 양도, 이익 소각 등은 주주로서 누리는 권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특허 양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회사의 매출에 기여하는 어떤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매출에 기여하는 아이템이 결국은 이제 특허가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주주나 임원하고는 별개지만 대부분은 오너 CEO들이 이 핵심 아이템이나 기술 또는 브랜드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 이제 법인 자금 개인화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6가지 방법이 세금이 다 달라요. 자, 급여를 먼저 보면 제가 요건 이제 파란색 별표는 경영자로서 받는 겁니다. 급여를 보자면 40 에서 50,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안정화된 대표님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소득세는 6% 부터 있긴 하지만 오너 CEO의 경우 대부분 이제 이 구간이시죠. 장점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급여를 받아온 것만큼 법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오너 CEO인 경우에는 양쪽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금을 내지만 법인세를, 그러니까 내가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세가 줄어든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단점은 일단은 뭐 세율이 높죠. 그리고 4대 보험 부담이 증가한다는 거. 자, 요것은 이제 급여는 대표님이 경영자로서 받는 대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여기서 이제 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인이라고 하죠. 이 사용인으로서 이 보수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구비를 좀 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근로계약서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잖아요. 대표님은 근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 급여에 대한 정당성은 보수계약서로 대표님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급여를 받으시는 대표님들은 반드시 이 보수계약서를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뭐 중소기업에서 내가 오너고 내가 CEO인데 굳이 뭐 '내 회사에서 내가 월급 받아가는데 보수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추세는 이제 이 부분도 어떤 이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보수 계약서는 꼭 작성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배당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0% 에서 34.8% 라고 이렇게 세율을 좀 작성을 해 봤는데 배당이 어떻게 0% 지? 근데 이제 배당 종류에 따라서 세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님들은 주주의 어떤 이제 권리, 그러니까 주주로서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그러니까 주주에게 주주로서 환원 받는, 뭐 개인화라는 게 조금 이제 어감이 그러네요. 주주로서 환원 받는 것을 보면은 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배당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배당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0%가 될 수도 있고 4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당은 급여랑 다르게 급여는 이제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배당은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당은 이미 법인세를 한번 납부하고 난 유보금을 내가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도 내고 배당 소득세도 낸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또 종합과세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내 소득과 합산이 되고 대표님들이 안 좋아하시는 4대 보험, 네, 이게 같이 올라갑니다.
대표님들이 안 좋아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다들 안 좋아하시죠, 4대 보험 올라가는 거.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의 경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자, 배당은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존중해야 되고요. 주주총회 결의는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제 가족법인이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특허 양도를 좀 해놨는데, 참 이게 활용 잘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활용 안 된 회사에서 어떤 이제 특허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어 실제 대표님이 매출에 기여하는 상표나 어떤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특허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실질로 매출에 기여하는 특허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게 대표님이 개발을 대표님 특허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 특허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표님의 노력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자산을 활용했다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은 인적, 물적 자산을 다 포함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기여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이 특허의 개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 운영 중에 만든 특허는 당연히 어떤 회사의 자원을 활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특허 컨설팅을 할 때는 요런 부분들 그 특허 관련해 소명하면은 그 소명 양식이 있어요. 그것을 미리 저희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 특허는 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특허뿐만이 아니라 뭐 배당도 그렇고 자사주도 그렇고 이익 소각도 그렇고 다 같은 것 같아요. 모든 자사주가 문제가 되느냐, 이익 소각이 문제가 되느냐, 또 문제가 안 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 것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요. 어떤 절차나 또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지 않은 그런 절세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퇴직금은 아까 이제 여기 파란 별표잖아요. 그러면 경영자로서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 분리가세 됩니다. 일시에 고액이 수령이 가능해요. 이게 퇴직금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실제로 퇴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1회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사실 주가를 조정하는데 아주 파워풀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아무 때나 써버리면 내가 정말 상속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를 허투루 쓰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 퇴직금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되십니다. 퇴직금은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익에 영향을 미치죠. 당해 연도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동시에 자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상장 회사는 이제 보충적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산과 직전 3년 손익이 그중에서 1년 전께 50%이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함으로 해서 주가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카드는 대표님들이 상속 증여하고, 그러니까 뭐 생존에 계시니까 증여라고 봐야겠죠. 증여하고 같이 계획적으로 좀 쓰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근속 기간, 그리고 중요한 게 퇴직 규정이 있으셔야지만 돼요. 아까 급여도 마찬가지고. 왜냐? 대표님은 근로자 아니고 사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요. 이 퇴직금 규정도 있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 주식 양도. 역시 또 주주의 권리 행사죠. 자기 주식을 파는 거죠. 자, 자기 주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장점이 종합소득세 미합산이에요. 이거 역시 아까 퇴직금처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 세율이 얘는 25%예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고 45%잖아요. 그런데 얘는 25%입니다. 100억을 해도 25%입니다. 1000억을 해도 25%입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은 이게 끝이에요. 부동산하고 좀 많이 차이 있죠. 부동산은 최고 45%의 지방세까지 하면 49.5에 중과까지 하면 네, 뭐 70%, 80%까지 가죠. 근데 주식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럼 단점도 있겠죠. 뭐 장점만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 자사주의 어떤 목적과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면 부인당할 수 있어요. 부인당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가지급금이죠. 예. 자사주가 아니라. 그리고 과도할 경우 국세청의 관심을 받는다. 참 이게 과도하다는 게 그러면 얼마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과도하다는 거는 한 20%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번에 이제 공시가 5%예요. 자사주 5% 이상이면 공시를 해라. 다행히 이제 우리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네. 상장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 자사주 5%인 회사 이상인 회사는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제 대표님들이 우리도 5%가 넘는데 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이거 낮추는 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뭐 다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상담을 의뢰하시면 되고요. 이 자사주 절차, 목적성,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필수예요. 자사주는. 그래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해 놓으셔야지 언제 이제 우리가 소명을 할지 모르니까. 네. 자, 다음은 이제 이익 소각인데 이익 소각은 뭐 0%에서부터 예, 낮음으로 제가 표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0%인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단계를 거친다면 그리고 비교적 이제 낮은 세율이다. 근데 이 이익 소각이 적정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일반 배당입니다. 의제 배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높을 수도 있어요. 단 일정한 절차를 거쳤을 때는 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세금 부담을 극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해 줄 수 있다. 뭐 단점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절차가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꼭 이제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라고 하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했던 건 중에서 이 이익 소각을 하신 회장님을 봤어요. 자, 그 회장님은 그냥 세금 없이 6억을 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하신 건데 자산이 안 그래도 많아서 상속 증여세를 걱정하시는 회장님이 굳이 회사의 자금을 6억을 세금 없이 뺄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가족들이 또 자녀들에게 넘어가야 될 자산이 괜히 회장님한테 옴으로 해서 상속증여세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이 이익소각뿐만 아니라 세금이 정말 적다. 뭐 뒤에서 말씀드린 감액배당 같은 경우 여기도 배당 0%가 이제 감액배당 같은 경우는 아예 세금이 없으니까 0%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회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오너가 이미 자산이 많아서 상속증여세가 높다. 그런데 그 오너의 지분이 높은데 감액배당할 재원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전체적인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올해 그러면 우리는 이 이익소각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비교적 그래도 세금이 적고 또 안전하다. 제가 안전하다는 표현은 정상적으로 한 이익소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났죠. 네, 이 건으로 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이익소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익소각 같은 경우 이제 올해부터 세법이 이제 바뀐 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다. 네, 늘 이제 세법 용어는 어렵습니다. 네, 대표님이 100%였어요. 이것을 사모님한테 50% 줬습니다. 자, 50% 주고 사모님이 이 중에서 6억 원어치를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각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여 금액이죠. 자, 대표님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이게 6억 원어치예요. 그러면 이걸 소각했어. 그럼 당연히 세금 없죠. 왜? 증여세도 없고 소각을 했을 때 이 취득가액이 6억 원이니 6억 원에 팔았으니까. 자, 요게 이제 24년까지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5년 버전에서는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어. 차익이 없네. 세금 없어. 이게 24년 버전이고요. 25년 버전에서는 1년 이내 팔았어. 그러면 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6억이 아니라 남편이 법인 설립할 때 제가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50%면 5천이겠죠. 남편이 취득한 금액이 5천이네. 그럼 당신은 6억에 받았어도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5천만 원에 받은 거야. 그러면 5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 네, 이게 바로 양도세 2월과세 증여 1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로 한다. 바로 대표님의 취득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 작년 말에 빨리 증여라도 해 놓으시라. 작년에 증여하고 바로 소각했어도 됐으니까 작년까지는 하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각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시간상 못 하신 분들도 증여는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올해 다 증여 받은 거 소각들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이라는 그 보유 기간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1년이라는 보유 기간이 사실은 작년에 이제 이 개정안 생기면서 국회에서 1년은 너무 짧다. 2년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안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1년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현재 과세 기준은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시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동산은 증여 후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주식은 1년인데 부동산은 10년이에요, 지금. 자, 이게 같은 자산인데 형평성에 안 맞겠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5년이다가 재작년에 갑자기 10년이 됐죠? 갑자기. 그래서 저는 좀 염려하는 게 작년에 이게 2년 얘기가 오갔는데 1년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과연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몇 년으로 나오냐는 거죠. 예. 저는 예측컨대 5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절세 솔루션은 못 씁니다. 그 이유는 이 주식의 변동성이 부동산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 개정 전에 저는 무조건
이 증여 후 소각을 쓸 수 있는 컨디션이 되신다면, 내가 10년 동안 배우자 증여를 한 번도 안 했어, 이런 대표님이라면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낮아도 30, 50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금 없이 6억, 6.79%로 10억. 이거를 내가 안 쓰고 굳이 4대 보험 세금 많이 내면서 다른 방법으로 주주의 권리를 실행해야 될까 하는 좀 의문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이익 소각에서 세금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천 구조는 이렇습니다. 배우자 증여하고 1년 보유하고 소각 진행하는 건데, 이 1년이라는 게 요번 세법 개정안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1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가능하고요. 나는 작년에 증여했는데 작년에 증여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소각하셔도 돼요. 근데 올해 증여분부터는 1년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증여 후에 양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그 소각의 어떤 목적 이런 부분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자, 세금 없이 자금을 이제 인출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자금에 대한 흐름을 국세청은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 자금의 흐름, 대표님이 증여해 주시고 사모님이 받으셨는데 이걸 다시 대표님이 쓴다? 이런 거는 거의 100% 가장행위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되고요. 자, 실제 사례 분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케이스들이고요. 유상감자와 자사주 소각을 활용해서 55억 원을 한 7.5% 정도 세율로 개인화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와 이익 소각을 활용해서 32억을 13.8%. 네.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 60%.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으로만 본 거고, 또 법인에서도 역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어서 제발 기술력이 있고 또 대표님이 상표를 소유하고 있고 이렇다면 이거는 정당한 대가를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상장 가 회사예요. 근데 세무조사 나왔을 때 문제 삼았던 게 대표님이 개인으로 이제 해외에 가셔가지고 또 이제 브랜드를 전속 계약을 하고 런칭을 하신 건데, 이거를 법인에다가 이제 무상으로 해서 법인에서 이상표로 팔았단 말이에요, 의류를.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지적 사항입니다. 왜냐? 법인하고 대표님은 어디까지나 남남이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무상으로 제공을 했거든요. 자, 이것도 세무조사에서는 다 과세 대상이에요. 왜? 대표님이 소득인데 소득을 안 받고 세금을 안 낸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우리 회사 어떤 매출에 기여하는 아이템이든 기술이든 뭐 상표든 갖고 계시다. 이거는 임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양도를 하셔서 정확하게 그 대금을 받으셔야 되고요. 단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당연히 있죠. 적정한 평가, 그 공식적인 기관에서의 평가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기획조사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소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퇴직금과 자사주로 27억 원을 인출을 했고요. 여기에서 실효세율 0%라는데 퇴직금이 어떻게 세금이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실효세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법인세 절감되는 것까지 했을 때 실제로는 세금이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대표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퇴직금 많이 할 때 대표님들이 이제 퇴직금 배수가 높아지면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세금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20%다 퇴직금세율이. 근데 법인에서 법인세율이 20% 구간이다. 이러면 결국은 나는 세금을 내지만 법인이 세금을 덜 내니까 그 덜 낸 세금을 언젠가 내가 또 세금 없이 개인화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실질은 0%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것만 보시면 제대로 된 절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면화해서 보셔야 되고 기간을 보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했을 때 가장 나한테 유리할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자사주가 아까 이제 복잡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실무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주식 평가하고 이사회 결의하고 주주 통지 및 양도 신청하고 자금 지급 및 명의 변경 그리고 소각 등기. 여기서 대표님이 따로 이렇게 신경 쓰거나 하셔야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업무는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기장 세무사님하고 같이 해서 재무제표 이제 가결산 받고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신경 쓸 거는 1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다 전문가 영역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될 뭐 제도 정비나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정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사실 뭐 자사주 자체는 정관을 정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면 뭐 주권을 발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회사가 뭐 10개면 9개입니다. 그러면 그 주권 발행 시에 그 주권에 대한 기준이 좀 예전 정관 같은 경우에는 좀 발행할 때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식 발행에 대한 것도 좀 변경을 해야 되고 자사주에 대한 거는 정관에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서 단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관에 기재를 합니다. 자, 절세하면 대표님들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건가요? 세무 리스크입니다. 내가 세금을 줄였는데 국세청이 미워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대표님들 고민이시죠. 저는 이런 이제 절세 컨설팅을 했을 때 그 절세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정기조사 때 당연히 소명해야 되고요. 정기조사가 아니더라도 어 주식 변동이 있으면 요새는 이게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소명은 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절세 플랜을 짤 때 같이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게 되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인제 제대로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갑자기 소명하라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제출을 하죠. 그러면 한 번 더 인제 들여다보게 되고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괜히 우리가 관심을 안 받을 부분까지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절세는 소명이 필수다. 근데 이 소명 자료는 언제 준비하느냐? 절세 플랜 실행할 때 미리 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세무 리스크 및 대응법을 보자면 일단은 이제 제가 위험도가 높은 가점주주 간주취득세. 이거는 이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주식 변동해서 대표님 지분이 올라가면 무조건 뭐 날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인제 뭐 그냥 대표님이 어 스스로 하셨다. 근데 갑자기 인제 이런 가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나왔어. '어 그러면 내가 가점주주가 됐으니까 내야 되나 보다.' 이러고 인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이익 소각으로 인해서 가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절대 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네. 간주취득세라는 거는 내가 주식을 취득을 함으로 해서 지분이 늘어났을 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각에 의해서 지분이 늘어나는 건 이거는 취득이 아니잖아요. 주식 취득한 게 아니시기 때문에 요거는 대표님들이 내시는 게 아닌데 모르고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면은 당연히 받죠.
자, 그리고 이제 의제 배당 리스크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가장 행위로 보게 되면 세무 당국에서 의제 배당으로 보고 배당 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증여세, 이제 요거랑 연결인데요. 이게 이제 배우자 증여 후 소각을 한 경우에 이것은 증여 후 소각이 아니라 증여 행위가 가장이고 그냥 너가 소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부인한테 돈을 준 것이 증여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제 과세가 됐었죠. 물론 이제 정상적인 증여 후 소각 같은 경우에는 다 납세자가 승소를 했지만, 자, 이런 부분들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면 아, 이거 세금을 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셨으면 하고요. 저희 이제 컨설팅 받은 많은 회사들도 다 이제 이런 과점주주 관련된 거 이런 통지서는 다 나옵니다. 근데 뭐 증빙 자료 제출은 저희가 이제 어 통지서가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나오면 그냥 바로 저희한테 주세요. "대응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히 대응을 어설프게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뭐 너무 이런 케이스는 많고 제가 오늘도 또 하나 받은 게 있고, 그래서 대표님들 혹시라도 이제 이미 했다. 그런데 어 그런 근거 자료를 마련해 놓지 못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 놓으시고, 보통은 제가 보니까 이제 실행하고 나서 한 2년 차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2-3 년, 늦으면 3 년. 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 받아서 소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세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우리 대표님들의 기업도 더 세금으로 나갈 거 덜 나가니까 기업 재무도 좋아지고 대표님은 주주로서 이익 환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절세는 탈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단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근데 여기서 좀 맹점이 있어요. 그럼 법만 허용하면은 무조건 해도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것은 이제 의도나 또 과정, 절차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 꼼꼼하게 좀 체크해 가면서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대표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증여 후 이익 소각 이거 거의 10 년에 한 번밖에 못 해요. 10 년에 한 번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고 대표님은 그거 그러니까 좋은 전문가를 찾으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배워서 직접 해 볼까? 예. 물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이 이제 도사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걸 추천드리고요. 왜 그러느냐? 저희가 이제 엑시트 할 때 절세 효과가 다 틀려요. 일반적인 아까 제가 급여 보여드렸잖아요. 40에서 50. 배당은 0에서 34.8%.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이중과세라고도 했지만 이제 법인세 이미 한 번 냈기 때문에 이제 그로스업 효과가 있어서 뭐 34.8%. 여기서 이제 간접세는 제가 안 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0%도 있어요. 0%. 이거는 뭐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뭐 메리츠 같은 경우도 3천억인가? 아무튼 뭐 지금 수천억씩을 감액 배당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죠. 아,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 연봉 3억 5억 받으면서 50% 세금 내시잖아요.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한 7에서 15%까지도 가능해요. 이게 뭐 10억이든 20억이든. 그런데 최적의 구조를 설계한다면 실제 세율은 0%. 내가 소득세를 좀 낼 수는 있지만 다른 데서 줄입니다. 법인세나 증여세에서 줄인다면 실제로는 이게 세금이 0%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 제가 감액 배당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사실 이 감액 배당이 제가 5년 전부터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희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은 거의 잘 모르세요. 근데 올해 이제 난리가 났죠. 예. 상장 회사에서 수천억을 배당으로 가져가는데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참 이제 선량한 우리 대표님들, 중소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일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세금도 제일 열심히 많이 낸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액 배당 최신 동향은요. 지금 2025년 정기주총 결의에서 이제 감액 배당 관련한 그 안건이 이제 얼마나 늘어났느냐? 지금 6.5배가 늘었어요. 네. 엄청나게 늘었죠. 왜 이렇게 감액 배당 많이 하느냐? 일단 배당 소득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ROE 개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주주 배당 소득세를 면제받죠. 그러면 승계 자금 마련에 굉장히 유리하죠. 잉여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 가능하고 일반 주주들도 좋아하고 물론 이제 우리 비상장 회사들은 이제 우리만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정부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 감액 배당을 어떻게 볼지. 대표님이 정부라면 자, 감액 배당 자체는 법에 따라 허용된 행위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가 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어떻게 과세를 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났는데 과연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또 우리 증여 후 양도에 대한 양도세 2월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까?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감액 배당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이슈를 삼는 게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국세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미 이제 이 감액 배당 재원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미처분 잉여금이 최소 30억 이상이다라는 회사는 무조건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 90% 이상으로 저는 보거든요. 올 세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은 손을 댈 거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들은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자사주 관련 공시가 이제 정책으로 강화가 됐는데 자사주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습니다. 2025년부터.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주식 소각을 하고 있어요. 24년에 이제 12억 8천 조였는데 17조 이제 17조 이걸 3천억이라 그러겠죠. 17조 이상 소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사주 관련 공시가 이제 의무화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보시는 대표님 중에서 우리 회사 자사주가 5% 이상이다라고 하신다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각은 안 돼요. 우리는 소각하면 의제 배당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추가로 나옵니다. 소각 안 하고도 우리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자사주 비율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